네, 지금부터는 4월 마지막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 주요 일정들 한번 챙겨봐 주시죠. 네, 4월 24일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4월 댈러스 연준에서 발표한 제조업 지수가 나오게 되고요. 코카콜라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5일 같은 경우는 한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되게 되고 미국의 4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되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 알파벳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고요. 또 한국에서는 현대차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4월 26일은 미국의 3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가 되고 메타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도 이제 그날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4월 27일은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 아마존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텔도 실적 발표가 예고가 돼 있고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확정 실적, 그래서 IR이 예고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은 미국의 3월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BOJ 일본에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예, 이번 주도 뭐 실적 발표들도 많고 예, 일정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뭐 특히 주목할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뭐 가장 이제 지표상으로는 주목할 거는 이제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PC. 요거 예, PC 요게 좀 더 꺾여줘야 또 증시에 우호적인데 요거 가지고 사실 미국이 인플레를 측정하니까 네. 그래서 금요일날 발표된 물가 지수. 연준이 신경 많이 쓰죠. 네. 그리고 목요일날 발표될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요새 자꾸 침체 얘기 나오니까 GDP 성장률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역시 이번 주에 그 정치적인 이슈로는 역시 한미 정상회담. 네. 여기서 우리나라 또 경제 사절단이 많이 가더라고요. 네. 이번에 보니까 대규모로 가니까 어떤 또 뭐 선물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미 정상회담도 관련된 경제 이슈들 꼭 체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 미국이 많아요. 네. 미국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한국에 반도체 영향을 다 주는 기업들이죠. 네. 여기가 클라우드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서버 쪽에 연동이 다 되거든요. 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나 이거 투자해주면 좀 늘려주면 한국에 좋은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역시 삼성전자, 네. IR에서 주목하셔야 될 건 감사는 발표했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감산할 거고 언제까지 할 거냐 네.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걸 말해 줄진 모르지만 뭐 삼성전자 실적 발표에서 한번 그걸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반도체, 전기차, 2차 전지, 원전 같은 이제 경제 관련 이슈가 꽤 많이 논의가 돼야 될 텐데 이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서 이제 호재가 될 수도 있고 뭐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에는 이게 반영은 안 돼 있다고 봐야죠. 안 돼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떤 게 의제로 올라오는지 명확하게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냥 이제 인터뷰 뭐 관계자 인터뷰만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확실히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기로는 일단 이제 한 3가지 정도를 좀 보고는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자동차, IRA. 요거 현대차가 이번에 포함이 안 돼 버렸잖아요. 아예. 네, 확정이 아예 안. 이게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일본, 독일, 뭐 유럽 다 제외됐잖아요. 네, 완전히 뭐 제외는 됐는데 우리만 챙겨줄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정상회담 하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FTA 체결했잖아요. 네. 서로 한국과 미국은 왜냐하면 일본하고는 체결 안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할 건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뭐 예,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이거는 반드시 좀 얘기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현대차가 어쨌든 FDA 수혜를 지금 전혀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하길 좀 바라는 거고 두 번째가 반도체 지금 보조금. 요거 좀 논의가 또 되지 않을까. 그 조건이 많죠. 그래서 사실 TSMC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좀 고민해봐야 되겠다.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실제 기사로. 사실 영업 비밀 내놓으라는 건 부담이죠. 맞습니다. 그 영업 기밀하고 그 보조금 환수하겠다. 이 2가지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실제 직접 얘기가 나온 거죠. 초과이익. 초과이익.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공장을 짓는 거 자체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조금 받는데 그거 받는 걸 또 돌려줘야 된다. 이러면 이제 투자할 유인이 떨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이제 뭐 경제 사절단도 가니까 확실하게 좀 언급을 해야 되고, 근데 보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이닉스가 좀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의 반도체 장비 공장이 지금 많잖아요, 중국에. 요거 반입을 못하면 지금 1년 유예 기간을 받았는데
이걸 계속 좀 몇 년 더 연장할 수 있게 네. 이걸 좀 확답을 좀 받아야 되지 않나. 그렇죠. 예,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이 가드레일이라 그러죠. 네. 요것도 좀 명확하게 좀 그 언급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원전. 네. 그 이번에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랑 예. 뭐 약간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약간 뭐 또 절충이 된 것 네, 같은데. 맞아요. 뉴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한수원이 원자력 발전소 설계 원천 기술을 좀 인정을 해서 그 웨스팅하우스 지분을 좀 주겠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뭐 체코에서 수주 따내면 그 중에 일부를 좀 주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협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웨스팅하우스는 이제 딴지 걸지 말고 네. 그 원전 수출하는 거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달라.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한미 공동으로 가자. 네. 약간 이제 이런 배경인데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매듭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원전 수출도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잖아요. 예. 이슈인데 요게 자꾸만 미국이 걸고 넘어지니까 네. 이런 부분도 좀 어쨌든 논의가 돼서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동차 IRA 문제라든지 반도체 뭐 보조금 문제 네. 또 원전 이런 어떤 수주하는 문제에서 약간 걸림돌만 해소가 된다면은 뭐 주가들한테 상당한 또 호재가 될 모멘텀이 거예요.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2,500을 넘어서 2,500 후반까지 갔다가 다시 좀 밀린 이런 상황인데 지금 2,600을 다시 돌파할 수 있느냐 이것도 관심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이 좀 만족이 돼야 2,600을 돌파하고 계속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증시를 항상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그 지금 2,600을 넘기 위해선 좀 조건이 있긴 있어요. 예.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들도 이거 참고를 해보시면 우리나라가 지금 PBR이 지금 0.95배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예. 근데 그 수출 증가율이 지금 아직은 마이너스잖아요. 예. 이게 플러스로 돌아서야 보통 한 배를 넘어선대요. 아, PBR 한 배가 2,650 정도 돼요. 그럼 거의 2,600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걸 넘으려면 수출이 돌아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돌아서겠죠. 서는데 중국이 돌아서야 돼요. 예. 그 중국에 대한 대중국 수출. 요게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 재고가 줄고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가 좀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PBR 한 0.9배까지 좀 올라온 상황에서 수출이 아직은 마이너스니까 당장 그러니까 과거 데이터로 보면은 2,600을 바로 넘기는 사실은 좀 쉽진 않아요. 예, 데이터상으로는. 그래서 안 된다가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은 2차 전지 때문에 어쨌든 오른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래서 2차 전지가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지수 살리는데 큰 역할을 했는데 근데 2차 전지 혼자서는 안 되잖아요. 다음 타자가 어디죠? 반도체. 근데 반도체가 한번 여기서 가져야 되는데 반도체도 지금 수요가 안 느니까 예. 그러니까 감상까지는 좋은데 이게 올리질 못하더라고요. 네. 이게 수요가 늘어야 되니까 그거 확인하는 과정이 또 약간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도 나쁜 건 아닌데 주가가 약간 좀 횡보하고 있죠. 네. 그래서 반도체가 가져야 이게 2,600을 넘는데 아니면 삼성전자가 차라리 우리 예상 이상의 뭐 감산을 발표한다거나 네. 더 길게 하겠다. 이러면 이건 진짜 깜짝 발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 힘으로 올릴 수는 있어요. 2,600을. 근데 그런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엔 지금은 2,600을 지금 당장 돌파하기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2,500, 뭐 400 이렇게 크게 빠진다 이거보다도 증시가 이런 걸 기다리면서 당분간 계속 좀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을까. 이런 조건들은 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환율도 좀 안정화돼야 되겠죠. 예. 지금 요즘에 환율이 좀 불안정하니까 그래서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가능성 높지 않나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표주 같은 경우는 좀 호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감산이라든지 또 네. 업황 반등 조짐도 보이고 그래도 지금 주가가 지금 계속 횡보하는 느낌이거든요. 뭐 오르지는 못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워낙 많이 이제 물린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다 보니까 막 더 갖고 가지 못하고 좀 던지는 뭐 그런 현상도 하나의 원인으로 봐야 됩니까?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랑은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국인 기관은 거의 좀 중립적이고요. 네. 사실 그냥 두 주체 간의 싸움이에요. 외국인 거의 개인 팔고 외국인 사고. 예. 거의 삼성전자만 봐도 그런데 제가 이게 개인과는 왜 큰 상관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들이 언제부터 이 삼성전자를 팔았냐면요.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1월 그 세 번째 영업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네. 보니까. 그런데 그때가 57,000원부터입니다. 예. 57,000원부터 지금까지 팔았거든요. 얼마를 팔았냐면 5.6조를 팔았어요. 아. 굉장히 많이 팔았는데 주가 올랐잖아요. 예. 66,000원까지. 그러니까 개인이 파는데도 외국인이 얼마를 샀냐면요. 7조 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사가지고
외국인이 올린 거죠. 그래서 결국엔 이 반도체 대표주 주가 흐름과 개인과는 조금 무관하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예. 수급만 봐서는. 그러니까 결국 외국인이 팔면은 빠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외국인들이 사는데도 최근에도 계속 사요. 예. 사는데도 저는 좀 주가가 더는 못 가는 이유가 꼭 수급적인 이슈보다도 일단은 재료가 다 노출은 됐잖아요. 네. 뭐 감산까지 다 나왔고 나온 상태에서 사람들이 좀 확인하고 싶은 게 그럼 재고 언제 줄 거냐. 재고가 주는 방법은요. 지금도 감사는 뭐냐면 어쨌든 감사는 하나라도 만들긴 만들어요. 예. 100개 만들다가 90개 만들어도 90개는 만들긴 하는데 저기 메타나 아마존이 사가야 됩니다. 네. 삼성전자 주문 딱 넣어가지고 아직 그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계속 찍어내는데 재고는 늘어요. 느는데 안 사가면 재고가 줄기가 아직은 어렵죠. 네. 근데 그걸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직은 재고 조정이 조금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예. 흔히 출하라 그러죠. 출하. 예. 이 출하가 아직은 데이터상으로는 잘 안 보이거든요. 이번에 중국의 스마트폰 데이터도 아직도 안 좋더라고요. 이게 좀 개선될 줄 알았는데 아직도 역성장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부 시장이 조금 좀 기다려보자. 예. 뭐 주가는 올라온 거 알겠는데 조금만 더 확인해보자. 이런 심리가 좀 발동해서 좀 옆으로 좀 늘어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또 이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랑 이제 연동하거든요.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저번 달에 더 빠져버렸어요. 이번 3월에 발표된 거 보니까 전월보다 더 내려가 버렸더라고요. 이게 개선될 때 보통 같이 가요. 네. 근데 결국 이것도요, 미국이 어떤 분이 보고서 쓴 거 보니까 ISM 제조업 지수가 미국 금리 인상과 정반대로 간다고 합니다. 금리 오르면 떨어지고, 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면요, 또 신기하게 올라간대요. 근데 미국 금리 인상 사이클이 조금 아직 안 끝났잖아요. 네. 근데 5월이면 거의 끝난다고 보니까, 그럼 적어도 5월에 FMC에서 금리 인상을 이제 종료를 만약에 선언하면 ISM도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 결국엔 반도체 주가는 긍정적이에요. 오를 확률은 높은데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린 수요, 예. ISM 이 두 가지가 아직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이 좀 이걸 좀 기다리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주춤한 게 아닐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도 요즘 많이 주춤거리는데 금요일 조금 뭐 움직이는 느낌도 듭니다만은 어떻게 좀 앞으로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좀 보입니까? 이제 소부장도 이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올해는 안 좋아요. 이건 다 아시죠. 네. 왜냐 감산하는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감산하는데 실적 좋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관건은 그러면 언제 다시 발주가 재개될 거냐. 네. 장비 투자나.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게 너무 늦어지면 주가는 계속 실망을 하겠지만 대부분은 올해 한 4분기 정도로는 좀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24년에는 수요가 늘 거로 지금 다들 봐요. 예. 올해 안 늘어도 내년엔 는다. 근데 공급은 줄여놨기 때문에 업황은 개선될 거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거 수급 받아서 제대로 생산하려면 시간이 꽤 걸려요. 4분기에 공급받는다고 그 생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예. 시차가 생겨요. 그럼 내년에 수요가 좋아지면 올해 4분기에는 투자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부장이 지금 주춤거리는 건 역시 똑같습니다. 한번 확 올라왔어요. 네. 기대감으로. 이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좋아지겠지. 올라왔는데 다시 현타가 온 거죠. 이거 올해 생각해보니까 실적은 안 좋은데 네. 다시 또 빠져요. 또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주춤거리니까 그래서 좀 흔들리는 거지 방향성은 저는 바뀐 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부장에 대해서도 너무 뭐 이렇게 염려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소부장도 지금 시장에서 지금 선택하는 게 좀 달라지는 게 모든 소부장이 좀 간다기보다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이제 어디에 집중할까 요걸 많이들 보잖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 후공정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후공정, EUV 이런 쪽 얘기하니까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가 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부장도 좀 쉬어가는 구간이지 이제 또 끝났다 이렇게 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일제히 오르다가 그 상황은 조금 이제 사실상 끝이 나고 약간 이제 종목별로 이렇게 어떤 날 보면은 어떤 주식은 팍 빠지는 반면에 또 어떤 급등하는 주식도 있고 이렇게 말하자면 명암이 막 엇갈리는 그런 상황으로 좀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이유가 뭔지 하고 앞으로 그렇다면 어떤 쪽을 조금 더 기대할 만한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도 보면 그동안은 뭐 에코프로 계열사나 또 포스코 네.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예. 일부 기업들 사실 2차전지가 모두가 좋았던 건 절대 아닙니다. 예. 근데 좀 그 최근 들어와서 좀 바뀐 건 에코프로 계열사들의 주가가 좀 주춤했잖아요. 예. 이게 좀 주춤하니까 여기서 이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일부 간 것도 있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차 전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도 계시겠죠. 아니 8배 올랐으니까 좀 부담된다. 이거 일부 팔고 안 오른 2차 전지 있나?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제일 강했던 2차 전지 섹터가 장비 회사였어요. 장비주들이 뭐 하루에 막 15% 예. 연달아 이렇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개인 투자분들이 좀 이렇게 순환매를 좀 이렇게 타는 것 같아요. 아. 좀 덜 오른 거 찾아가자. 예. 그러니까 2차 전지에서 벗어나진 않아요. 네. 2차 전지에서 못 오른 거 뭐 있지? 예. 그래서 찾으면서 이 뭐 이쪽 그러니까 양극재 갔다 실리콘 음극재 갔다 뭐 또 도전재 갔다가 또 IRA 법안 확정되니까 전해액으로 한번 갔다가 예. 또 장비주 갔다가 예. 또 리튬, 니켈 막 이런 이제 광물 회사도 한 번씩 이렇게 움직여주고 그래서 이런 순환매가 도는데 이게 수급은 한정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쪽을 가면 이쪽을 팔아야 돼요. 아. 그래서 이 변동성이. 예. 그러니까 이쪽 파는 건 빠져버리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변동성이. 그러니까 돈이 새로운 게 계속 들어와가지고 네. 이것도 가고 이런 장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 안에서 좀 네. 순환매가 서로 돌아서 이렇게 좀 급등락이 좀 심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든 2차 전지 대장주는 에코프로거든요. 네. 에코프로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에코프로가 그래도 지난주 금요일 빼고는 네. 좀 견조했잖아요. 예.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순환매가 좀 돌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중에서 아까 두 번째 질문 예. 어느 쪽이 조금 더 유망해 보이느냐?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2차 전지에서 안 간 업종이 거의 지금 못 오른 게 그 동박 회사들. 네. 동박은 안 갔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동박이 안 간 이유가 좀 있는 게 실적이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또 IRA에서 뭐 엄청나게 계속 얘가 이 동박은 수혜를 받나? 약간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멀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동박도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동박도 이 하반기로 갈수록 또 실적이 개선되는 얘기도 나오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2차전지 쪽에서는 좀 동박 이쪽이 좀 네.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4월 말 증시도 이제 변수가 적지 않은데 뭐 이런 시기에 좀뭐 주목해 볼 만한 업종 분야가 있다면 어떤 쪽일까요? 약간 이제 증시의 변동성이 점점 커지고 많이 오른 건 사실이니까 이럴 때는 일부 방어주를 좀 편입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그래서 저번 주에 한번 저희가 그 보고서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식자재 업종들도 사실 네. 전통적인 방어주잖아요. 예. 주가도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식자재랑 같이 또 볼 수 있는 게 음식료. 네. 음식료도 전통적인 방어주인데 굉장히 주가들이 그냥 눌려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뭐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또 선반영은 됐고 하반기엔 또 곡물 가격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음식료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약간 이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 중에서는 저는 좀 네. 방산주들도 그동안 작년에 굉장히 좋았다가 올해는 좀 안 좋더라고요. 예. 연초부터 좀 안 좋았는데 다만 방산 수출도 꾸준히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리고 어차피 지금 세계가 작년에 전쟁 나고 나서는 결국 탈세계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어쨌든 이제 무기 구입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방산주들도 충분히 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요거 바로 간다기보다는 좀 그 지난주까지 좀 이렇게 흔들렸던 좀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 소부장도 네. 저는 여전히 좀 괜찮다. 주가들이 좀 최근에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초보 투자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 연불리에 보고서 듣는 시간인데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습니까? 안 그래도 이제 지난주에 그 반도체 소부장의 공식이라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 자료가 하나 긴 게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거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소부장의 공식 전방 캐펙스 설비 투자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SK증권에서 나온 이제 보고서입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이제 절대 참인 명제는 뭐냐면 공정 기술 있죠.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술 난이도가 계속 증가한다. 그러니까 만들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만들기가 좀 어려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나온다. 그 명제고 뭐 낸드도 200단 뭐 300단 계속 쌓을 거고 반도체 어떻게 만들죠?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그럼 점점 더 힘들어지죠. 그리고 그 뭐 3나노, 2나노, 뭐 4나노 이렇게
난오가 낮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선폭이 작아지니까요. 전류가 누설한대요. 예. 빠져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잡아주는 또 공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점점 더 난이도가 정말 힘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가면요, 이 공정에 대한 그 투자비가 더 많이 들어간대요. 투자비라든가 소재 사용량이라든가 장비도 대당 단가가 비싸지겠죠. 이러면 이거는 소부장한테는 좋은 뉴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비싼 장비나 소재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은 사실 삼성과 하이닉스한테는 좋은 뉴스는 아니에요. 본인들은 돈을 더 많이 써야 돼요. 네. 근데 이 소부장들은 낙수 효과를 받아요.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이 이 삼성과 하이닉스보다 더 괜찮을 수도 있다는 이제 이유는 이런 부분, 난이도 증가가 오히려 호재가 된다. 왜냐하면 소부장한테는 이게 매출 증가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의 실제 또 이익률도 2010년에 영업이익률이 12%였대요. 한 50개 정도 기업이. 근데 이게 작년에 17%까지 구조적으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의 좀 흐름은 EUV 공정이 계속 더 많이 채택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류가 자꾸 빠져나간다 그러죠. 하이케이 소재를 여기다 증착을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전류가 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하이케이는 뭐냐면 전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 이게 높을수록 얘네를 이제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된 기업들의 성장은, 소부장은 뭐 업황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공정이 옛날에는 전공정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점점 후공정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좀 내용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 TSMC가 삼성을 이긴 게 아이폰 7에 전량 그 AP를 위탁 생산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야, 삼성과 애플이 경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삼성 안 주려고. 그것도 있는데, 그때 TSMC가 FOWLP라는 기술을 만들었대요. 이게 그 패키징 하는 거거든요. 기술력이 굉장한 거죠. 예. 그래서 삼성도 이쪽으로 가요, 지금. 가는데 이제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그 안에서도 기술 변화 수혜 받는 기업들 보자는 얘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기서 좀 제시해준 그 타겟이 몇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후공정을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좀 외부 업체에 맡길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것보다는 소부장 기업들한테 맡길 것 같다.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삼성향 메모리 체인이 더 낫다. 예. 삼성은 계속 지금 뭐 EUV나 이런 걸 선도적으로 먼저 투자하고, 또 그래도 아무래도 하이닉스보다는 좀 현금 여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 밸류 체인이 좀 낫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는 업황의 회복 속도는 비메모리보다는, 그러니까 메모리보다 비메모리가 먼저 간대요. 네. 그러니까 TSMC를 좀 잘 보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TSMC가 아마 3분기부터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개별 모멘텀, EUV, 하이케이, 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낸드 단수 증가 이런 쪽에 대해서 각각의 기업들을 좀 써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기업들은 그러면 한 번씩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후공정 외주화하는 쪽은 어디냐면 하나마이크론, 대덕전자, 심텍 이 세 개를 꼽아주셨고요. 그 다음에 삼성 쪽 메모리 체인은 원익 IPS, 유니셈, 원익 머티리얼즈, 솔브레인,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꼽아주셨고, 업황 회복 속도는 비메모리보다는 그러니까 비메모리가 메모리보다 앞선다. 이쪽은 리노공업, 한미반도체, ISC, 장비 회사 중에 HPSP 요 기업들을 좀 꼽아주셨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개별 모멘텀, 선단 공정, EUV라든가 하이케이 이런 쪽은 SNS텍, KNJ, 레이크 머티리얼즈, HPSP, 하나 머티리얼즈, 파크 시스템즈 이런 기업들을 이제 좀 꼽아주셨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소부장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종목들은 많은데 이런 기업들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말 한미 정상회담과 여러 경제 지표가 쏟아지면서 변수가 많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건너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불의 비밀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임 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